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2026년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코인 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브리핑을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가 예,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 내용을 좀 잘 준비해가지고 방송용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거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약 한 8, 9분 정도 될 거예요. 요 준비된 내용도 브리핑 듣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상당히 재밌고 잘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26년 2월 2주차 글로벌 금융시장 보고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한 주 동안 공포랑 환희가 그야말로 파도처럼 밀려왔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 시장의 심리라는 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사례였죠.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지명 같은 이런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이고요. 둘째는 그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 내부, 특히 고래랑 개미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지난 한 주의 그 혼란스러운 움직임 뒤에 숨겨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를 뒤흔든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큰 충격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이었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에 그냥 얼어붙던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케빈 워시를 아주 강력한 매파로 해석을 했거든요. 매파요? 네, 매파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걸 선호하는 인물을 뜻하는데요.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공포가 확산된 겁니다. 아, 이 공포는 즉각적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러 가치는 막 치솟았고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이랑 은은 말 그대로 폭락했고요. 비트코인도 이 흐름을 피하지 못하고 6만 달러 선까지 위협받았죠.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의 평가가 180도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그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매파가 아니라 트럼프의 성장 중심 정책과 규제 완화를 뒷받침할 실용주의자다. 이런 해석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완화요? 네, 은행 규제를 풀어서 돈이 더 잘 돌게 만들면 사실상 금리를 내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반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하, 여기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고용지표였죠. 보통 실업자가 늘면 경제에 나쁜 신호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시장이 환호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전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아, 물가 상승 압력이요? 네, 그쵸.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식이 딱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안정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분위기가 합쳐져서 마침내 다우존스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또 AI 기술주의 극적인 반전도 있었어요. 주 중반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면서 AI 버블 붕괴 이런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 투자는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시장을 설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금요일 하루에만 엔비디아 주가가 8%나 폭등하면서 쓰나미 랠리를 이끌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거시경제가 이렇게 요동치는 동안 비트코인은 6만 달러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5가지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비투자가 청산되면서 하락을 부추겼고요. 둘째는 채굴자들이 비용 압박에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고, 셋째, 아까 말씀드린 AI 기술주 하락에 동조화됐고, 넷째, 확인되지 않은 양자 컴퓨터 관련 루머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감기 이후에 조정이 올 거라는 4년 주기설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죠.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짜 핵심은 이 하락장에서 과연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를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번 하락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10BTC 미만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6만 달러에 가까워지니까 공포에 질려서 가진 물량을 막 던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9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FTX 사태 이후 최악의 투자 심리였어요. 구요. 정말 바닥까지 갔네요. 전형적인 패닉셀링이군요. 그렇죠. 개인들이 그렇게 공포에 팔고 있을 때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 고래들은 샀군요. 네. 1000BTC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은 6만 달러 구간을 아주 강력한 매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이 가격대를 강력한 지지선이자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현물 ETF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블랙록의 IBT ETF로는 자금이 계속 순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개미는 팔고 고래는 샀다. 이야, 정말 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국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터졌죠. 빗썸 거래소에서 벌어진 사고 말입니다. 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운장사고였습니다. 빗썸이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2,000원을 주려다가 실수로 2,000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네, 2,000원을 주려다가 2,000 비트코인이요? 네, 총 695명에게 62면 BTC가 잘못 지급됐는데 당시 시가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맙소사. 이 사실을 안 일부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즉시 팔아치우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17%나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죠. 이 사건 때문에 한국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고요.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아찔하네요. 이런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짚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데요. 첫째, 솔라나는 파이어댄서라는 차세대 기술을 메인넷에 적용해서 초당 100만 건의 거래 처리를 목표로 하는 고성능 블록체인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초당 100만 건이요? 네. 그리고 둘째, 리플, XRP는 SEC와의 긴 소송을 5천만 달러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현물 ETF가 1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으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도 페트라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다음 주는 시장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물가지표 발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탈환을 시도하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아, CPI가 낮게 나오면요? 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얼어붙겠죠. 그러면서 6만 달러 선을 위협받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CPI가 예상에 부합한다면 당분간 6만 달러 중후반에서 횡보하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열리는 슈퍼볼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크립토볼이라고 불릴 만큼 암호화폐 광고가 많았지만 올해는 AI 기업들의 광고 전쟁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여기서 암호화폐가 얼마나 언급되느냐가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 거래소의 사고 같은 악재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기관과 고래들은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매우 컸지만 ETF를 통한 기관의 자금 유입이나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국에서 준비 중인 여러 법안들, 이런 구조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청취자분께서 이 분석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보고서는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공포를 이용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변동성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잘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만든 보고서를 가지고요. AI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게끔 시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네요. 네, 물론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어색하실 수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